한때는 누군가의 보금자리였지만 이젠 흉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주민들이 뭐 반 이상은 다 떠나다 보니까 골목마다 폐허가 많고 삭막하고 이 골목에 들어오면은 좀 무서운 느낌? 젊은 사람들이 떠나버리자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마을. 그런데 마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우리만 살살 자르면 돼. 이쁘게 잘라야 돼. 빨리 자르는 게 그게 아니고. 잔소리도 열정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고 시골 마을에 살아보겠다고 찾아온 청년들입니다. 이들을 발견한 우리의 마을 혁신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몇 사람이 시작해. 한 세 사람 정도만 뜻이 맞으면 난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마을을 시작하는 사람은 한두 명에 꽂힌 사람들. 이걸 우리가 오지라퍼라고 얘기하잖아요. 쇠락한 마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의 오지라퍼들. 지금부터 이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산골 마을. 강원도 정선 고안읍의 20개 마을 중 18번째 마을이라 고안 18리라 부르는 곳입니다. 고즈넉한 마을 골목길에 가족 여행객이 나타났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같이 떠나요. 언덕 너머 해가 지면은 늦을지도 몰라요. 마을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대형 리조트를 두고 가족들이 이곳을 여행지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오기 위해서입니다. 마을 호텔입니다. 어서 오세요. 모시는 호텔입니다. 방 안내해 드릴게요. 마을 호텔 18번가라는 이름도 파스텔톤의 화사한 건물도 참 독특하네요. 안으로 들어가면 아담한 객실이 나오는데요. 깨끗한 것은 기본이고 호텔답게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와. 아이들 눈에는 아기자기한 호텔이 마냥 예쁘고 신기합니다. 우리 집 아파트인데 그냥 더 주택이 좋고 그다음에 침대가 2개 있으니까 여기 우리 자고 여기 엄마 아빠 자면 되잖아요. 정선에 왔을 때 다른 곳도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 그 호텔들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하고 아이들과 함께 왔을 때 진짜 편하게 잘 놀 수 있는 것 같아요. 할인 카드인데요. 예. 마을에서 우리 조합원이 운영하는 상점에 가시면 10%씩 할인해 드려요. 식당이나 뭐 이런 데. 여기 사세요. 저희가 마을 만들기 하는 과정에서 마을 호텔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마을 호텔이라는 게 사실은 마을의 골목 안에 있는 자원들, 상점들을 하나의 호텔처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빈집이나 상가들을 하나씩 채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주민들 간의 연대나 협력이 되게 강화됐었고, 그래서 사실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마을에 상점들이 모여서 호텔이 된 거예요. 커다랗게 높이 서 있는 호텔이 아니라 골목길에 펼쳐져 누워있는 호텔이라는 건데요. 마을 골목길의 중국집은 마을 호텔의 중식 레스토랑이 되고 주민들의 오랜 단골 세탁소와 이발소는 마을 호텔의 부대 시설이 됩니다. 마을 카페에서는 호텔 숙박객들에게 조식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식 서비스가 주어져 있는 일을 맡아서 하는데 마을 호텔의 회원으로서 맡아져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마을 호텔에 와가지고 이렇게 식사하시고 이게 실망을 안 하시더라고, 실망.
먹을 만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손님들이. 그래서 마을 호텔이 오시면 꼭 저희들 집에 한 번씩 와요, 오는 손님. 한번 오셔가지고 꼭 드시고 가요. 그럴 때만 기분 좋으시고. 아우 좋죠. 조리사는 그게 제일 기쁩니다. 주민들이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에서 호텔 운영을 책임지고 골목의 가게들이 협동조합의 가맹점으로 가입해 마을 전체가 호텔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 주민들이 호텔을 위해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꽃 화분을 골목에 내놓고 정성껏 가꾸는 일입니다. 우리 총무가 이 물을 밑에 못 줘요, 바쁘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 왜 담당하냐면 우리 저 사진관 아가씨는 사진 찍을 땡기라고밖에 못하고 여기는 우리는 저 사장님네들이 바빴으니까 그래서 내가 요 못해요, 내가 다 하고 요 집은 또 아줌마가 다 하고 그러니까 요 못해는 내가 다 하고 골목이 곧 호텔이라는 생각으로 주민 모두가 호텔리어라는 책임감으로 화분을 자식처럼 돌봅니다. 너들 사랑한다. 잘 커야 된다. 나 날이 추워 이거 들어가야지. 그 덕분에 늘 꽃향기가 맴도는 골목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사복관에 온 지가 한 57년째 들어요. 그전에는 이 장화가 의심은 못 댕겼어요. 고한읍은 60, 70년대 대표적인 탄광촌이었습니다. 늘 새까만 먼지가 날렸지만 탄광과 함께 빛나던 그 시절. 마을은 한 시대를 뜨겁게 살아낸 광부들의 소중한 일터이자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행복했으면서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옛날에는 개가 10,000원짜리도 물고 다닌다는 그런 돈이 좀 흔했으니까. 삼천리 탄광하고 동원탄자 돌아갈 때는 왕왕했잖아요. 그때는 진짜로 뭐 참 얼굴이 새까맣고 뭐 연탄 깎은 묻어가지고라도 사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탄광이 문을 닫자 마을은 급격히 초라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떠났고 골목엔 빈 집과 쓰레기가 넘쳐났습니다. 그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나선 이가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으로 선출된 유영자 씨였죠. 이장님이 요즘도 보면 매일 여기 아침 나도 일제히 일나지만은 한 6시 되면 아마 동네에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참 부지런한 이장님이 없어요, 사실 대한민국에.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마을이 깨끗했으면 했죠. 이 거리가 너무 지저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마을 한 바퀴 돌면서 그때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뜻을 함께하는 이를 만났습니다. 고한읍을 떠났다가 귀향한 김진용 씨였는데요. 두 사람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만들고 사비를 털어 골목에서 가장 오래된 집을 직접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저희가 300만 원 재료비를 모아서 한 집을 하고 나니까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기본 재료비라도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하러 여러 단체나 기관들을 다녔어요. 근데 다 이제 어렵다고 하셨죠. 그때 도움의 손길을 만났습니다. 고한읍에서 예산을 끌어모아 지원해줬던 겁니다. 저희들이 그 행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어떤 그림을 원하고 어떤 그 모습을 원할까라는 부분을 계속
그 마을 주민과 논의를 하다가 주민들과 마을 그림을 같이 그리고 저희들이 에너지를 주는 그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갖고 에너지라는 거는 행재정적 지원이겠죠. 공무원 입장에서 민간에다 사유재산에다가 이렇게 공공의 재원을 투자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게 분란의 소지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감한 결정을 내리신 거죠. 그런 사실 내가 책임지고 뭔가 일을 하겠다는 공무원이 있지 않으면 민간하고 협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도움도 이어졌습니다. 그 덕에 크고 작은 공모 사업에 당선될 수 있었죠. 1억 5천 정도의 이제 국비가 들어오게 됐고 거기에 군비가 또 매칭이라고 해서 한 1억 5천, 물론 그 이상 군비가 더 들어갔지만 그러면서 이제 마을 호텔이 본격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거기 옛날 수포를 리모델링한 이제 들꽃 사진관이라고 거기에도 지금 올해 20대 청년이 이제 들어와서 지금 한 2년째 사진관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합니다. 막내 아까 이렇게 한번 할까? 그렇지. 그래 좋아. 고한 18번가의 하나뿐인 사진작가이자 청년 혜진 씨의 사진관은 마을 호텔과 함께 여행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단 사진관 혼자 할 때는 뭔가 온라인으로 홍보하는데 한계가 좀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상인들을 묶어내고 그다음에 그게 브랜딩이 돼서 마을 호텔 18번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혼자 뭔가 홍보하고 마케팅 활동을 하던 것보다 훨씬 시너지가 좀 크게 난다는 거를 저는 느껴지거든요. 마음에 드는 거를 일단 별표를 이렇게 누를게요. 서울이라는 곳은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치열한 가운데 나도 그만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항상 있었다면 여기는 치열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여유로운 사람도 있는데 그냥 제가 선택해서 맞출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낙후된 폐광촌이 싫어 고향을 떠났던 혜진 씨. 다시 돌아와 살아보니 이제는 고향이 달리 보입니다. 지역을 제가 직접 50군데 가량을 이제 직접 제 차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은 그냥 첩첩산중이 매력인 곳이구나를 깨달았어요. 정선에 왔을 때 카지노만 가지 않고 뭐 스키장만 구경하고 오는 게 아니고 그거 말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자연들을 좀 더 많이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물에 쏠려요. 그래서 이제 쳐가지고 마늘을 막 넣고 펠프스도 유명한. 결국은 동네 주민들이 나서야 동네에게 미래가 오는 거다. 이 고한 사례를 보면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작을 동네 한 주민이 하셨네요. 그러게요. 이장분이 시작을 해서 작은 움직임이 나비처럼 날개짓해서 저렇게 골목 하나를 바꾸고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줬잖아요, 지금. 지역의 이장님이 먼저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기 시작하다가 활동가가 생겨나고 그렇게 맨 땅에 헤딩했던 주민들이 민간 협치를 이끌어내서 행정을 끄집어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정말 배울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민간 협치의 전형인 것 같아요. 행정이 먼저 앞서기보다는 주민이 먼저 시작을 해서 작지만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저게 되겠네, 성과가 나겠네라고 판단한 행정이 재정을 부으니까 이제 불쏘시개처럼 불이 그냥 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안 나섰다면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또 시작을 주민이 시작 안 했다면 행정이 나섰을까? 그래서 이게 주민이 시작하고 행정이 결합할 때 이게 성과가 나는 것 같아요, 보면. 고안처럼 이런 시골 말고도 대도시에서도 인구가 줄어든 지역은 청년들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부산시도 최근에 청년이 줄어가지고 활력을 잃었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세략 지역인 봉산마을이 있는데 그 지역은 청년들을 불러들이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방치된 빈집으로 온 마을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 부산시 영도구 봉산마을입니다. 내 문자에도 보내놨잖아. 조끼를 입고 오라고. 우리만 살살 자르면 돼. 이쁘게 잘라야 돼. 빨리 자르는 게 그게 아니고. 조용했던 마을이 떠들썩한데요. 그 중심에는 봉산마을 주민대표이자 열정 넘치는 오지라퍼 김정환 씨가 있습니다. 여름에 이 풀이 너무 잘 자라서 마을에 막 간판들이나 막 가리고 하니까 자주 하는 편입니다, 여름에는. 주인의식 없으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여럿이 힘을 합치니 그 많던 자풀베기가 금세 끝나네요. 이렇게 마을이 깨끗해지자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변했는데요. 누군가는 뭐 해야 마을도 깨끗해지고 또 동네가 이게 좀 어디고 별로 도시도 안 한데 사람이 살라 그러면 깨끗하고 일이 좀 좋아야 다른 사람, 젊은 사람도 와야 될 거고 그래야 동네가 좀 발전이 될 것 같아요. 모든 마을 일이 나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어느새 오지라퍼가 된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을 모퉁이에 자리한 블루베리 농장인데요. 우리 농장 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입니다. 내일 그 어린이집에서 체험을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조합원들 같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구경하시죠. 문사님 주웠어요. 좀 땡글땡글한 거 주라. 꼭지 주면서 꼭지 좀 따라. 회장 네가 따라. 맞다. 내 방법을 만날 수 있노. 형님 열매 떨구면 안 된다. 내일 애들 체험할 거다. 티격태격하면서 끈끈한 정도 쌓여갑니다.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블루베리 농장은 인근 어린이집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많아 수익도 제법 올리고 있는데요. 전에는 이렇게 블루베리 하기 전에는 이게 전부 다 공폐가였어요. 뭐 쓰레기 더미, 그러나 뭐 고양이들이 죽어갖고 시체가 나돌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집을 뜯어버리고 이렇게 블루베리 이제 이렇게 묘목을 갖다 놓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없어지고 마을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빈집 문제도 해결하고 마을 수익도 생기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네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부터 장맛비가 내립니다. 예약된 블루베리 체험이 취소되려나 했는데 조심조심. 아이들이 우비를 챙겨 입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노인 인구가 많아 적막했던 마을에 활력을 주는 귀한 손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빈집이 많습니다. 마을 주택 400여 채 중 25%가 빈집이죠. 구청에서도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대장을 만들고 빈집 50여 채를 매입했는데요. 그 덕에 마을 주민들이 빈집을 방역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 소유일 때는 우리가 방역을 들어와서 빈집이 됐다도 못했지요. 나무 그 사유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뉴딜에서 이거 매입하면서 이제 그 영도구청 자산이 되고 뭐 마을에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주민들 건강을 생각해서 이래 자발적으로 수시로 일을 하고 있죠. 모기 때문에 뭐 죽을 지경인데 좀 한 번 방역이라도 하고 나면은 기분이라도 좀 뭐 나아진 것 같고 또 뭐 주민들이 이제 이런 그 한 번씩 이래 방역 작업을 하는구나 좀 안심을 하시죠. 마을 곳곳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수리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마을 협동조합에서 매입한 빈집은 주민들이 직접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 때문에 중장비가 들어올 수 없어 대부분 사람의 손을 빌어야 합니다. 이제 요 금을 따라서 위에 부분은 그 철거를 드러내고 밑에 부분은 이제 요 예전 그 집 그 구조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여기 이제 같이 식물을 심어서 공원, 작은 미니 공원을 만드는 거죠. 요런 그 예전에 요 가옥 구조가 그 어느 정도 뭐 윤곽이 약간씩 드러나게 대청 마루도 살리고.
빈집의 독특한 구조는 최대한 살리고 구들장이나 문짝도 재활용해서 봉산 마을만의 특별한 정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블루베리는 심어요? 블루베리는 마을 구석구석에 뭐 블루베리 한두 개 심어놔야 되겠죠. 이 마을의 상징으로 해서. 긴 장맛비 속에서도 마을의 변화는 계속됩니다. 적산가옥에서는 아주 특별한 빈집 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빈집을 외부 젊은이들에게 제공하기로 마음을 먹고 빈집 줄게 살러 올래 같은 공모 사업을 하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그 공모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8명의 젊은 친구들이 마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 적산가옥에 입주할 청년들은 목선 제작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요. 내부 공사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룸보트 만들어서 수익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직접 다 해야지 그나마 이제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그래도 저희가 계속 상주해 가니까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고치면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곳에는 배를 제작하고 영도의 해양 레포츠 문화를 알리겠다는 팀과 영화 속 요리를 주제로 하는 소셜 다이닝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팀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가을이 되자 공사가 끝난 빈집에 입주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구불구불 골목길 속에 보물처럼 숨어있는 도예 작업실. 영도에서 조선업에 종사하다 조선업이 쇠퇴하자 고향을 떠났던 성창현 씨의 작업실인데요. 장현 씨는 이번 빈집 재생 프로젝트에 당선되면서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항상 영도에 오고 싶었어요. 영도에 오고 싶다라는 바람 하나, 그리고 만들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거 하고 싶다는 바람 하나, 그 두 가지 꿈이 만나는 지점이 봉산마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거기서 딱 그 꿈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그런 계기가 이번에 이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도예 공부를 시작한 그는 이곳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공방을 열 계획입니다. 멋진 야외 테라스가 딸린 칵테일바도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첫날. 이런 날은 칵테일 만드는 것보다 개업 떡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 오랫동안 빈집이었던 곳을 저희가 공사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년 동안 하면서 좀 피해를 많이 끼쳤거든요. 할머니들 항상 집에 계신데 너무 시끄럽고 먼지도 많이 날리고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피해를 많이 끼쳤죠. 기석 씨가 혼자 개업떡을 돌리려고 하자 동네 마당발로 유명한 통장님이 내일처럼 나서줍니다. 할머니! 할매! 안녕하세요. 이 뒷집에 예. 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우리 너무 시끄럽게 많이 했죠. 아유. 그 할머니 좀. 이제 장사합니다. 조금 진짜 우리 6개월 동안 할머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 식사하는 거구나. 대박 나야죠, 그죠? 네. 뒷집에 총각. 할머니 공사 이제 끝나가지고 우리 개업한다. 아니 할머니 많이 됐어요. 맛있습니다. 딴데 많이 깔려주고. 우리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할머니 고생 많으셨죠. 장사하려고 어쩌면 장사를 번창하고 사람을 줘서 동네 그래 살지. 할머니 놀러 오세요 한 번씩. 호프도 한잔 하러 오시고. 우리 딸내미 오면 갈게. 이제 다시 들어오면 올라가 전에도 왔다 갔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을에서 좋은 일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계기로 저희 청마가옥이나 그리고 다른 입주자님들 그런 팀들과 함께해서 봉산마을에 좀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지에서 온 청년을 따뜻하게 품어주니 이 고마움을 갚고 싶다는 기석 씨. 그 마음을 칵테일에 담았습니다. 봉산마을 특산물 블루베리가 들어간 칵테일을 개발했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습니다. 빈집 재생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날. 가장 마지막까지 공사를 진행했던 적산가옥은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공방에 전시할 목선도 멋지게 완성됐습니다. 적산가옥 다른 한쪽에서는 영화 속 음식을 차려낼 식당도 오픈 준비가 한창입니다.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구경하러 왔지요. 어떤 구경? 요 집도 잘 해놓고 뭐 오야하는 거 뭐 이래 잘해놓은 거 이런 거 구경하러 왔지. 귀하도 요렇게 예쁘게 올려놨지. 좋은 나무도 심어놓고 요도 잘 해놨고 동네도 깨끗하고 너무 좋구만은. 어머니 여기서 떠나지 않고 계속 사실 생각이신가요? 나 죽을 때까지 살 길이에요. 지금 현재 55년 살았어요. 옛날 안 찌그랬을 때부터 알았어요. 55년 동안 일 테니까 엉망이고 진짜 지저분하고 보기 싫었어요. 또 옛날 생각나서 이것도 귀하를 이어놓긴 더 옛날 생각난다. 저녁이 되자 분주해지는 적산가옥. 배를 만드는 일도 영화 속 음식을 만들겠다는 일도 오늘은 잠시 멈추고 함께 잔치상을 차려내는 중입니다. 공사를 끝낸 기념으로 또 봉산마을 새내기 주민이 된 기념으로 마을 어르신들을 초대해 입주 신고식을 하려는 겁니다. 시작부터 저희는 이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좀 지내는 걸 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민분들하고 이제 그 초대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 공간에서 디자인적이고 예쁘고 이런 공간도 좋지만 조금 더 추억이 더 쌓이고 이제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변에 베푸는 거에 대해서 많이 못했는데 이번 계기로 이 공간에서도 그런 베품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건승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빈손 오기 좀 부끄러워요. 마을 주민들도 환영의 인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방치된 빈집 때문에 활력을 잃었던 마을. 이젠 사람의 온기와 유쾌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아주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재생의 취지도 그렇고 주민들이 나서서 자기 동네를 살리는 거거든요. 환경도 개선하고 또 협동조합도 만들고 그래서 아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구에서도 도시 재생 사업으로 다 하지 못한 사업들이 앞으로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머지않아 봉산마을의 빈집들은 돌아온 청년들로 꽉 차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밖에 나가도 사람 구경을 할 수 있고 사람 사는 것 같고 전에는 대문 열고 나가면은 별 뭐 볼 일이 없는데 지금은 대문 열고 나가면 이리저리 사람이 살피고 지나가면 보고 웃고 대화하고 너무 좋아요. 최고입니다, 최고. 와요 부산 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오래된 마을도 사람이 떠나고 쇠락해지면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젊어지는 거죠. 젊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저는 젊은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돼 보니까 성장 과정에 자연스럽게 안방을 내주더라고요. 아이가 성장하니까 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은 좁고 하니까 에라 하고 안방을 내줬거든요. 저는 젊은이들이 우리 마을에 오게 하려면 안방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공간을 받은 청년들이 자기 스타일대로 그 방을 꾸며가는 거예요. 아 근데 마을이 젊어지기 위해서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하고 왜 살고 싶을까요? 여기는 다 노인들만 살고 빈집들만 많은데 젊은이들이 여기 두 발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젊은이들의 심리는 이곳을 뭔가 자기의 어떤 기술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같이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라는 약간의 이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외지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갑갑한 거 무지 많을 것 같아요. 집에서 맨날 보던 사람 또 보는 거지. 아,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젊은 사람 맞다고 환대하고 반가워하지만 뭐라 그럴까 좀 써먹으려고 하는 흐름도 있어요. 젊은 사람 왔으니까 이것저것 이런 관계로는 저는 오래 갈 수 없다고 봐요. 제가 아까 질문했듯이 젊은이들은 왜 여기서 살고 싶을까? 왜 살아야 할까? 그들에게는 어떤 이득과 어떤 희망과 어떤 기대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부분을 솔직하게 서로 대화하지 않고서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기대 속에서 참여했을 때 신이 나고 어떤 기대의 차이 때문에 실망했는지 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세대들이 사회에 다 진출해 봤는데 결국 이렇게 뭔가 새로운 창의력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의 환대 문화가 있다면 그곳을 선택하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용당하지만 사실 청년 세대들도 그걸 이용당하는 거 알면서도 그거를 인정하는 세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공동체의 문화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의 삶을 살았던 경험과 또 새로운 세대의 삶의 경험을 합쳐서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커진다면 조금은 갈등 관계가 생기고 조금은 안 맞을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수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부산 영도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오래된 성냥 공장을 카페로 바꿔서 아주 문화 명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청년이 왔을 때 그 지역에 정착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에서 가져왔던 전통적인 산업이나 그다음에 종자 산업들 있죠. 이런 것들을 열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저는 지역에서 그런 예산도 만들고 그 전통 산업의 기술이나 이런 것도 전수도 시켜주면서 새로운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큰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셨어요? 정혁 씨는 서천에 가서 그런 걸 해보셨잖아요. 네, 이런 봉산마을처럼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그 지역 안에서 이동을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재생을 하는 것들도 있지만 완전히 타지에서 새로운 지역을 이동해서 살아가는 도시 청년들의 이야기가 바로 서천의 이야기거든요. 그 서천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궁금해요. 네. 충남 서천군 한산면.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1500년 전통의 소곡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여느 시골 마을처럼 젊은이들은 떠나고 늙어가는 마을이 된 지 오래죠. 그런데 마을에 요가 매트를 든 청년들이 나타났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을 잠시 멈추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곳 한산면에 내려와 요가를 하고 있는데요. 집 회사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었는데 자연에서 주는 위로나 요가를 통해서 저의 마음을 단련하고 그 안에서 제 모습을 찾고 잡념도 많이 사라지고 마음이 비슷한 친구들하고 함께하니까 더욱 즐겁고요. 이곳에서 요가를 하며 한 달 살기를 하는 겁니다. 어깨 떨어뜨려 주시고 지금 한 달 살기를 주최하고 있는 곳은 삼기술학교라고 하는 곳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사진 찍으며 한 달 살기가 있고요. 유튜버로 한 달 살기, 웹드라마로 한 달 살기, 개통령으로 한 달 살기, 반려동물을 교육하면서 한 달 살기, 그리고 돌봄 교육하며 한 달 살기 이런 프로그램 등등이 있습니다. 돌봄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산에 있는 학생들, 초등학생들을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어요. 마을엔 전교생이 37명인 작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여느 학교들처럼 돌봄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수업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주세요.
제가 왜 주라 했을까요, 방금? 앉아서. 네, 맞아요. 제가 원하는 행동, 즉 보호자가 원하는 행동 앉아서 준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긍정적인 인식이 생겨요. 아이들은 반려견을 훈련시키고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만약에 시킬 때 정확한 음성과 정확한 행동으로 알려주세요. 동물과 직접 교감할 수 있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죠. 반려견은 우리 생활 보통의 돌봄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내용이라 더 즐겁습니다. 카밍 시그널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알아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어요? 이제 강아지들의 이제 이런 동작을 하면 이런 느낌이구나 느낄 수 있어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 수업을 맡고 있는 교사는 삼기술학교의 한 달 살기 참가자입니다. 상기술학교 한산 캠퍼스에서 돌봄 교육으로 한 달 살기를 프로그램 진행을 했고요. 제가 이제 서천에서 반려동물 행동 규정사로서 행동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같이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청하고 지금 오늘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돌봄 교사가 되어주는 도시 청년들 덕분에 작은 학교의 돌봄 교육이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에서는 양질의 강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청년들이 이런 학교에 와서 도움을 줌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채워준다고 볼 수 있겠죠. 아이들도 또 굉장히 좋아하고요. 마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삼기술학교. 이 학교의 운영자는 방문객이 찾아오면 마치 한산면이 고향인 것처럼 마을 곳곳을 누비며 소개하는 이 사람. 김정혁 씨입니다. 그가 이곳에서 삼기술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구 소멸 지역인 이제 서천의 한산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적인 영향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었고요. 대도시에 있는 한 평의 공간, 어떤 뭐 아파트 하나의 공간 사기도 어려운데 사실 지역은 부동산 가치가 낮고 하지만 인구가 적어지고 있긴 하지만 새로운 매력적인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에는 2달째 빈 점포를 수리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삼기술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아예 한산에 정착한 류영준 씨입니다. 여기는 사진관이에요. 독립서점이랑 사진관을 같이 운영할 공간입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시골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수도권은 지금 이미 사진 관련 직종들이 포화 상태잖아요. 근데 시골은 그게 반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블루오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무모하지만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런 영준 씨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매일같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다 이제 우체통 놓으려고요. 우체통? 예. 여기 우체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편물 편지요? 받고. 예, 그렇죠. 저 우리 거 주시게요? 주시면은 쓸게요. 왜 갑자기 뒷걸음질 주세요? 뚜디로 부실 때 콘크리트 깰 때 그때가 시끄럽지. 근데 제가 그 4일 동안 그 깬다고 했던 그날 있잖아요. 제가 주말에도 와서 깨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 딴집 같으면 짜증 내렸을 텐데 어떻게요? 젊은 사람들 한다는데. 그런데 갑자기 영준 씨를 이발소로 데리고 가는 아저씨. 사진관 고객을 미리 확보해뒀다고 말하는데요. 지금 사진 찍었다가 몇 사람 예약했는데 모르지 이제 어떻게 될 건가. 벌써 그 예약했다고 하신 분이 한 6, 7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에. 예, 가족 사진 다 찍으신다고. 네, 그렇지.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걸 본원만 잘하면 네. 본원만 잘하면 흥보가 많이 돼. 금방 돼 여기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발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붙잡고 영준 씨의 사진관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지역에 왔으니까 자, 반갑지.
나로서도 반갑고 참 반가운데 과연 성공을 할 건가가 문제예요. 지금 그게 가장 숙제인데 잘 할 테지 한다고도 하고. 마을에 정착하려는 청년은 제법 많습니다. 삼기술학교 청년들의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창업 아이디어 테스트가 한창입니다. 보통 원육을 사면 이거는 일부분이잖아요. 여 겉에 하얀 막을 벗겨줘야 해요. 마을에서 식당을 열겠다는 청년이 수십 번의 테스트 끝에 특별한 돈가스를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업체나 기업에서는 이제 일반 빵가루 2세트를 사용한 이제 빵을 쓰는데 저희는 이제 소곡주 지게미로 이제 천연 발효해서 식빵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죠. 평가는 우선 괜찮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평가는 이제 새로 받아봐야죠. 소곡주 지게미로 만든 빵가루를 묻혀 튀겨내는 돈가스. 식당에서 판다면 팔릴 수 있을지 또 맛은 어떨지 평가를 받아보는데요. 맛이 크게 다르다기보단 아무래도 그 지게미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걸 아니까 뭔가 먹고 뭔가 소화가 잘 될 것 같고 좀 더 건강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녁이 되자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저녁 준비로 분주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계란볶음밥. 청년들의 손맛이 더해져 풍성해진 저녁 식탁처럼 이곳에서 경험하는 삶 기술은 시간이 갈수록 풍성해질 겁니다. 소멸 위기의 시골 마을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도전은 어떤 결실을 맺게 될까요? 아기볶음도 주면 안 돼? 오늘 먹은 것처럼 한사람도 같이 이 동네 친구들, 공동체들이랑 나누면서 그리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청년들 보고 농촌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달만 가서 간만 봐. 이러면은 내가 꼭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 없이 그냥 내 페이스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만져보고 엿보고 간보고 건드려도 보고 이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으면 진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한 달 살이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살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 이제 결과 말씀드리면 한 500명 가량이 신청했어요. 그리고 입학한 친구들이 150명 정도. 그래요? 그리고 이곳에서 정착해서 남아서 도시와 시골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한 친구들이 63명 정도. 더 놀라운 건 완전히 주소지를 이전해서 사는 그런 일자리를 갖고 이주해서 한 친구들이 20명이 1년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농촌에 왔으니까 농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스스로 창직한 친구들이 15개 팀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15개 나온 거예요. 대단히 많은 숫자가 남네요. 저도 아주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봤는데요. 지금까지 소곡주나 모시만 가지고 살던 사람들의 그 동네 마을이 문화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모시나 소곡주가 아니라 돈가스로 먹고 사는 동네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스위스에 부베란 마을이 있는데 이 부베란 마을이 그 목축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름다운 마을인데 주로 우유를 생산했겠죠. 근데 스위스 도시에서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초콜릿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유에다 초콜릿을 타 먹은 거죠. 초코우유가 됐네요. 그래서 초코우유가 됐는데 이 부베가 세계 최초로 초코우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지 청년이 들어와서 그 목축하는 분들의 산업에 결합이 돼가지고 초코우유가 나는데 그 회사가 네슬레입니다. 세계적인 회사잖아요. 그래서 부베란 마을은 전원도시고 인구가 한 2,000명도 안 되는 도시인데 세계적인 대기업이 나온 거예요. 100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외지 사람이 와서 전통적인 그 지역 주민들하고 힘을 합했을 때 수입이 늘어나고 가치를 함께 공유한다라는 사례를 만들어내면 발전하는 거죠. 사실 코로나 이후 더 심해지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미래,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무조건 서울에 가야 한다는 신화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더 행복하고 또 소득도 더 많이 늘릴 수 있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소중한 사례인 거죠. 그 사례가 늘어날수록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행복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방 정부에도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또 권한을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사실은 중앙정부는 커다란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을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돌리고 또 돈을 내리더라도 돈을 받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돈을 내리는 시스템을 바꿔줘야 돼. 제도를 바꿔줘야 돼. 그렇게 하면은 진짜로 지역에서는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나게 사례를 만들 것 같아요. 네. 좀 해주세요. 제가 좀 감히 조금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우리 하천학습관이 서울에 있는 웬만한 교육특구 그 정도는 뒤지지 않는다. 이게 오케이. 그만 갖고. 민주적으로 참여해서 공론을 벌이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고 그 혜택을 또 참여 모두가 나눠 가지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마을 민주주의, 로컬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고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아니냐.